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직업상담사 2018년 3회 시험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업상담사 시험은 제일 첫 번째 과목으로서 직업상담학이 있고, 그 두 번째 과목은 직업심리학, 세 번째 과목은 직업정보론, 그리고 네 번째 과목 노동시장론, 그리고 다섯 번째 과목으로서 이제 노동 관련 법규 이렇게 돼 있죠. 이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많이 어려워하시는 노동시장론에 대해서 어떻게 출제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동시장론 같은 경우에는 다른 네 과목에 비해서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 이해를 조금 여러분들이 하셔야만 문제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사실상 단순하게 외운다라고 해서 많이 맞출 수 있는 과목은 아니죠. 그렇지만 조금만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시장론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또 다른 과목보다 훨씬 더 문제를 많이 맞출 수 있는, 많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3회 때 나왔던 노동시장론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 노동시장론은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그 예문사에서 나온 직업상담사 2급 책을 한번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섯 과목에 비해서 다섯 과목 중에서 이제 그 두께가, 책의 두께가 가장 얇은, 어떻게 보면 분량이 가장 적은 그런 과목이 노동시장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어떤 과목이든지 우리가 필기에서는 출제 비중이 똑같죠. 똑같이 이제 20문제가 나오는데, 단지 이제 분량이 작으면서도 요게 이해만 조금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충분히 많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 노동시장론 같은 경우에는 저희 책에서는 이제 크게 4개의 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장은 1장은 노동시장의 이해로 되어 있죠. 노동시장의 이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장은 뭐가 있느냐 하면 임금이 있어요. 임금의 우리가 재개념, 많은 개념, 이런 뜻이다, 그죠? 임금의 재개념. 그리고 세 번째 장이 있죠. 세 번째 장은 실업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제 실업의 재개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장으로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노사관계론이 있습니다. 노사관계론, 이렇게 돼 있죠. 이 중에서 우리가 어떤 장이 더 중요하냐, 뭐 이런 걸 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시험 문제를 분석해 보면 이 노동시장의 이해 부분에서 6문제 정도가 나왔어요. 6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임금의 재개념에서 우리가 크게는 6문제가 나왔습니다. 6문제 분석을 해보면 물론 이 우리가 각 장별로 나와 있는 내용 자체는 저희 예문사 책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시중에 나와 있는 책하고는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기준으로 했을 적에는 6문제. 그리고 실업의 재개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책에서는 거의 뭐 한 4페이지, 한 2장 정도밖에 안 되죠. 2장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분량이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에서는 이제 작은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지만 2장 치고는 엄청나게 거기에서 많이 나왔던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한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었고, 그 여기에서 3문제가 나왔어요. 3문제. 4페이지 정도 중에서 3문제가 나왔다라는 것은 거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장에서 4문제가 나왔어요. 4문제 나왔고, 그러면 이제 6문제, 4문제니까 한 문제가 빠지지, 그죠?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 책에 없던 마이크로 코퍼라티즘이라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리고 그 문제를 굳이 안 풀어보셨다라고 하시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1장에서 노동시장의 이해에서는 크게 이제 우리가 노동수요가 있죠. 여기서는 노동수요, 이제 작게 보면 노동수요 부분에서 2문제. 그리고 노동의 공급이 있다, 그죠? 노동 공급에서 3문제.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으냐면 노동시장의 구조가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구조. 노동시장의 구조에서 한 문제, 이렇게 해서 총 6문제가 나왔었고, 그리고 임금의 재개념에서는 이제 임금 결정 이론이 있습니다. 임금 결정 이론,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한 문제가 나왔고, 한 문제. 그리고 임금 체계가 있습니다. 임금 체계에서 또 한 문제. 그리고 임금 형태가 있죠. 임금 형태에서 한 문제. 그리고 또 뭐냐면 소득 재분배 문제가 있다, 그죠? 소득 재분배에서 한 문제. 이렇게 해서 총 소득 재분 임금 격차에서 여기 하나 빠졌다, 그죠? 하나 빠졌는데 임금 격차가 있었죠. 요 중간에 들어가는 임금 격차가 있습니다. 임금 격차. 여기에서 2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문제. 이렇게 해서 총 2장에서는 6문제가 나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업의 재개념에서는 이제 실업과 관련된 그 문제가 2문제가 있었고, 2문제. 그리고 실업과 인플레이션이 있었죠. 실업과 필립스 곡선이라고 얘기했던 실업과 인플레이션. 여기에서 한 문제가 나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사관계론 같은 경우에는 노사관계의가 있습니다. 노사관계의.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다, 그죠? 여기에서 한 문제가 나왔었고, 한 문제. 그리고 쇼업 제도가 있죠. 노사관계에 대한 쇼업 제도가 있는데 이 쇼업 제도에서 2문제가 나왔어요. 2문제. 그리고 단체 교섭이죠. 교섭에서 한 문제가 나왔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우리가 어떤 장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각 장에서 골고루 나왔었던 거고, 거의 뭐 책에 있던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 다 나왔었다. 뭐 물론 이제 뭐 한 문제는 과거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뭐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이 나왔었죠. 그거는 뭐 문제를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답을 맞출 수 있다라고 보면 거의 뭐 95% 거의 100%가 다 책에 있던 그런 내용들이 아니었나,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우리가 1장에 보면 이제 그 1장에서 6문제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노동 수요 부분에서 2문제가 나왔었는데, 노동 수요는 누가 한다 그랬냐면 노동 수요는 사업주가 한다 그랬죠. 기업이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노동 공급이라는 거는 근로자가 하는 거죠.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 수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 노동 수요 탄력성 결정 요인이 있었죠. 거기에서 이제 한 문제가 나왔었고, 또 뭐냐 하면 이 2문제 중에 한 문제는 한계 생산량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한계 생산량에 대한 의미, 그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한계 생산량이라는 거는 노동이 1단위 증가됐을 때 증가하는 생산량을 우리가 한계 생산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 문제는 반드시 또 풀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실기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노동의 공급에서 이제 우리가 3문제가 나왔는데, 노동의 공급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거기에 나오는 실업률이라는 것은 실업자에 대한 비율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실업률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요 문제도 똑같이 이 실업률의 노동 공급에서 우리가 실업률 계산 문제는 요거는 실기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누누이 강조했듯이 꼭 풀 수 있어야 된다. 왜? 실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이 1장에서 나왔던 게 후방 굴절 곡선, 많이 나오는 문제죠. 후방 굴절 곡선. 그래서 이 소득 효과가 큰 부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왔었던 그런 문제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뭐 또 나왔던 게 1장에서 나왔던 게 실망 노동자 효과가 뭐냐, 실망 노동자에 대한 의미, 그죠? 실망 노동자 그리고 부가 노동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만 할 수 있으면 뭐 선다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실기에 가면 그 의미를 쓰는 문제도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필기에서는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거는 우리가 도표를 그려주면서 내가 충분히 이해를 시켰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장에서 마지막 한 문제는 이제 경쟁 노동시장,
노동시장의 구조였죠. 노동시장은 단일 노동시장이 있고 분단 노동시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단일 노동시장에 대한 의미를 아느냐, 뭐 거기에 대해서 나왔던 문제였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 2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임금에 대한 얘기가 6문제가 나왔었는데, 제일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임금기금설에 대해서 나왔었죠. 임금기금설, 그거에 대한 임금기금설, 그 임금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이론들도 있지만 임금기금설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시험에 나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직무급이라는 게 있었죠. 연공급이 있고 직무급이 있고 직능급이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무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느냐, 뭐 그런 문제를 물었던 거고, 그리고 또 2장에서 나왔던 게 이제 성과급 제도에 대해서 물었다, 그죠? 성과급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성과를 올렸던 만큼 임금을 주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급 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느냐, 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 또다시 나왔던 게 이제 효율 임금 정책. 효율 임금 정책은 고임금 정책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효율 임금 정책의 발생 원인,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뭐 그런 내용들이었고, 그리고 또 임금 격차, 이 부분에 이제 임금 격차의 경쟁적 요인과 경쟁 외적 요인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문제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소득 재분배 정책,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소득 재분배 정책으로서 이제 간접세라는 게 뭔지 이해를 하고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3장에 들어가면 3장에서는 이제 실업에 대해서 나온다, 그죠? 우리 교재에서는 실업에 대한 페이지가 거의 4페이지밖에 안 된다 그랬죠. 앞에서도 얘기 드렸듯이 이 4페이지 중에서 3문제가 나왔었고, 거의 3문제도 우리가 교재에 문제화되어 있었던 뭐 각 장에 있는 문제를 다 풀어봤다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죠. 그렇게 해서 3장에서는 이제 수요 부족 실업, 우리가 수요 부족이다 이렇게 하면 경기적 실업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 부분하고, 그리고 구조적 실업, 이거는 산업구조 변화라 그랬죠. 산업구조의 변화, 뭐 기술력의 변화, 이런 것들에 따라서 발생되는 구조적 실업, 그리고 소득정책, 이 소득정책은 이제 필립스 곡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왔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으로 이제 4장이 있는데, 4장은 노사관계,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사관계에서는 이제 크게 노사관계의 어떤 이중성, 그죠? 뭐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간단한 문제였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숍제도, 그죠? 많은 숍제도가 있었죠.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클로즈샵, 오픈샵, 뭐 유니온샵, 에이전시샵,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뭐 그런 것들을 연결하는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체 교섭에서 사용자의 교섭력의 원천, 뭐 이런 것들이 나왔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책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문제를 잘 풀어봤다라면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마이크로 코퍼레티즘이라고 얘기하는 그 일본,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뭐 기업 단위 복지제도가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국가가 어디냐, 이거는 일본, 뭐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이 노동시장론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해만 했다라면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었고, 실제적으로 양이 가장 적다 그랬죠. 양이 작지만 어떻게 보면 이해를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5과목 중에서 분량이 가장 작은 과목이기 때문에 뭐 시간상으로는 크게 걸리지 않는, 그렇지만 많은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 아마 노동시장론이 아니었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번에 뭐 사람들은 이 2018년도 3회차 필기시험이 많이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업자 과정으로 참여했던 응시자 전원이 합격을 했었고, 아마 조금만 노력을 하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뭐 앞에 나와있던 앞으로 시험을 보시는 분들도 조금 이해 위주로 학습을 해야 되는 그런 과목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